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슬기로운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이수경입니다. 침은 입에서 끊임없이 분비되어 조금은 하찮게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동의보감의 저자 허준은 침을 자주 삼키는 습관을 들이면 장수에 가까워지고 얼굴에 광택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침과 타액이 잘 분비되는지 체크하시고 건강한 삶을 이어가야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침과 타액이 부족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특히 우리 몸에서 밖으로 내보내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입안에 있는 침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결국 침은 내 몸 안에 있는 진액이 되고 영양분이 되는데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그냥 제가 어렸을 때죠. 어디가 가렵거나 아프면 그 부분에 이제 침을 바르고, 이제 동물들도 간혹 자기의 이제 새끼가 아프게 되면 그 부분에 이제 침을 발라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침이 부족하다는 것은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침이 또 부족한 것은 내 몸 안에 영양분과 진액이 부족하니까 피부가 건조해지게 되고 두피도 얇아지면서 갈라지고 안구 건조증이나 입안에 건조증이 심해지면서 목에 이물감도 나타나게 되고 혀가 건조하면서 아픈 증상이 나타나고 혀가 갈라지게 됩니다. 또 장에서의 이제 수분이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변비 증상이 심하고 이제 손끝이나 발끝도 갈라지게 되고 또 갈라지면서 피까지 나오는 증상들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런 경우에 한방에서는 이제 조증이라고 하는데 건조해지고 영양분이 부족해져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다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입속에 고여있는 침을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건강의 척도로 생각하고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는 여러분의 건강 고민으로 꾸며지는데요. 잠시 후에 건강 고민 가진 시청자분 전화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눈떨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눈은 몸이 피곤하거나 계절이 바뀔 때 환경 변화에 민감해서 질환에 걸리기 쉽다고 합니다. 박사님, 계절이 바뀌거나 면역력이 떨어질 때 눈에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은 굉장히 많죠. 그 중에서도 어떤 질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안구가 건조하게 되는 거고, 안구가 이제 충혈이 되거나 이제 눈에 통증이 나타나면서 안압이 올라가게 되고, 또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눈떨림이라든지 안검, 경련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네,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눈떨림, 가만히 있다가도 눈 여기 꺼풀 쪽이 파르르 떨리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눈떨림은 어떤 상태를 말하며 또 어떤 정도가 지속될 때 치료가 필요할까요? 이제 눈떨림은 사실 눈떨림이라고 하는 것은 눈이 떨려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눈 떨릴 때 눈이 떨리는 게 아니라 이 안검, 눈 밑에 있는 근육이라든지 눈 위쪽이라든지 눈 측면의 근육이 파르르 이렇게 떨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근육이 이완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수축이 되고 수축됐다 이완됐다 수축됐다 이완됐다 이게 이제 심해지는 경우에는 눈을 뜨기도 어렵고 눈을 옆에 이제 보기도 어렵고 이제 눈물 샘에도 문제가 오기 때문에 눈물도 흐르고 또 어떤 분은 그냥 2, 3일에 한 번 그렇지 않으면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약간 실룩실룩 움직였다가 멀쩡하기 때문에 이 증상들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증상이 계속해서 5일 동안 지속이 되거나 또는 일상생활하는데 지장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눈떨림이 일상에서 5일 이상 지속되면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흔히 눈떨림은 마그네슘 부족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사실일까요? 네, 맞습니다. 1차적인 이제 원인이 크게 6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마그네슘 부족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하도 너 눈 떨리면 마그네슘 먹어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건 이제 6분의 1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지 않고 다른 원인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두 번째는 질병이 있는 경우입니다. 예, 갑상선 기능, 갑상샘의 이제 저하증이라든지 예, 중풍의 이제 전조 증상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뇌에 질환이 있을 때도 이 눈떨림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나타나고 네 번째는 과로와 이제 수면 부족. 예, 그래서 우리 눈이 떨릴 때 너 피곤했나 봐. 잠을 좀 충분히 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이러한 말들을 하게 되거든요. 예, 다섯 번째는 이제 카페인을 다량 섭취한 경우에 또 눈떨림 증상이 나타나고 여섯 번째는 안면 마비에 전조 증상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마그네슘만 부족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안면 마비라든지 안과적으로 질환이 있을 때도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눈떨림, 안검, 경련의 증상을 잘 살펴서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인들이 많이 겪는 수면 부족, 과로 같은 증상들이 눈떨림을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이런 수면 부족과 과로가 눈떨림을 일으키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일단 과로가 오게 되는 경우에는 내 몸에서 이 눈떨림의 이제 안검이라는 것도 근육이기 때문에 근육 안쪽에 이제 혈관을 통해서 영양분과 산소 공급이 잘 되어야 되는데 영양분과 산소 공급이 잘 영양분이 안 갈 때 떨림 증상이 나타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교감신경 기능이 항진이 됩니다. 교감신경 기능이 항진이 되는 경우는 우리가 뭔가 긴장이 될 때는 딱 수축하고 이렇게 움직이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안검의 이제 근육이 수축되면서 이완작용이 잘 안 됨으로 인해서 이 눈떨림 증상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현대인들이 워낙 피곤하다 보니까 눈떨림 하나 가지고는 뭐 고통도 없고 불편함도 크게 없어서 또 그냥 떨리고 마네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안면마비의 전조 증상일 수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방병원에서 연구조사한 바에 따르면 눈떨림 증상에서 한 20%에서 30%는 눈떨림 증상이 있으면서 안면 마비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눈떨림의 증상을 다른 연관 증상과 살펴서 보아야 됩니다. 눈떨림 증상이 있으면서 일반적으로 귀에서 이명 증상이 있거나 귀 뒤가 아프거나 그렇지 않으면 혈압이 좀 높아지거나 이런 증상들이 반복이 될 때는 5일까지 견디지 말고 눈이 떨리면서 귀 뒤도 아프다, 뭔가 귀에서 소리가 좀 크게 느껴진다 이런 경우에는 바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서 이게 이제 눈 떨림인지 그렇지 않으면 안면 마비의 증상의 이제 전조 증상인지를 꼭 확인을 해서 안면 마비까지 가는 경우에는 이제 치료 기간을 오래 잡아야 되고 또 얼굴 쪽이고 특히 여성분이나 남성분들의 경우에 항상 얼굴은 다른 분들이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체크를 정확히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 눈떨림이 안면마비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냥 또 떨리네 이렇게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눈떨림을 다른 질환과 구별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제 안구 질환인데요. 건성한 안구가 너무 건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눈을 이렇게 깜짝여서 눈의 자체에 이제 수분을充足하게 시키기 위해서 깜짝거리게 되죠.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건성안이 있고 또 홍채에 이제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눈떨림으로 보시면 안 되고 또 하나는 틱 증상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틱 증상이 있다가 성인이 되면서 괜찮다가 일반적으로 이제 틱 증상은 내 몸에 이제 체력이 떨어지거나 스트레스나 이제 과로나 이제 술이나 이런 게 반복이 되면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틱 증상으로 나타나는지를 구분을 해야 되고 제가 방금 이야기한 이제 안면 마비의 전조 증상 또 하나는 갑상샘 질환이라든지 이제 뇌의 질환으로도 올 수 있기 때문에 떨린다는 것은 한방의 개념은 또 풍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뇌졸중이라고 해서 뇌경색, 뇌출혈로 이야기하는데 크게 두 가지를 합해서 한방에서는 중풍이라고 합니다. 풍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풍이라는 것은 바람이 불면 모든 나뭇잎이 흔들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파킨슨 자체도 손이 이렇게 떨리고 다리가 떨리고 머리도 이렇게 흔들리는 경우 채머리 흔들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머리에 풍이 든 경우는 이제 두풍이라고 하고, 얼굴 쪽에 이제 이 피부가 흔들릴 때는 피부의 풍자에서 피풍이기 때문에요. 어찌되었든 뇌혈관하고 신경 쪽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섬세하게 살펴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말씀처럼 눈떨림 그냥 두지 말고 치료가 필요할 텐데요. 한방에서는 치료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원인이 6가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6가지 원인에 대한 치료를 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일단은 이제 질병을 치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갑상샘 질환이 있거나 이제 뇌질환이 있거나 다른 이제 틱 증상이 있을 때는 이에 대한 이제 치료를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특히 이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특히 이제 분노나 짜증인데요.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풍을 주관하는 떨림을 주관하는 장기는 우리 몸에서 볼 때는 뇌인데 우리 오장육부에서 볼 때는 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좀 피곤하거나 내가 지칠 때 분노를 표출하는 분이 있고 겁이 좀 있는 분은 짜증으로 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자신은 잘 모르는데 부부지간이라든지 이제 엄마는 아이들을 잘 살피고 어르신들은 자제분들을 잘 살피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애가 좀 체력이 떨어지면 좀 짜증을 내는구나. 아이가 좀 스트레스를 받으면 분노를 표출하는구나.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간장 쪽의 기능에서 간장에 화가 있거나 간의 혈이 부족해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과로와 수면 부족인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육체적인 과로와 정신적인 과로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과로는 내가 몸을 많이 써서 오는 경우죠. 체력이 약한데 오래 서 있어야 된다. 하루 종일 좀 걸어 다녀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내 몸보다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또 하나는 이제 정신적 과로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내가 일상생활을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고 다른 사람 눈치도 봐야 되고 다른 사람한테 싫은 소리도 이렇게 들으면서 정신적으로 과로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자신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 안 하는데 목에 이물감이 있거나 우리가 뭔가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인당, 양쪽 눈썹을 이렇게 찡그리게 되죠. 양쪽 눈썹을 찡그리게 된다는 것은 나도 모르게 마음적으로, 뇌 쪽으로 좀 힘든 게 있다, 안 풀리는 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카페인을 다량으로 섭취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카페인을 다량으로 섭취하는 경우에 우리가 조금 예민하신 분들, 저도 이제 오후에 커피를 좀 진하게 한 잔 먹으면 가슴이 좀 두근거리면서 잠이 잘 안 오는데, 그래서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처럼 안검, 경련, 눈에 떨림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마그네슘이 부족한 경우에는 마그네슘을 섭취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그네슘 섭취를 하는 경우에도 분명히 이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서 치료하는 게 필요하고 뭐든지 내 용량보다 많이 들어가도 문제고 적게 들어가도 문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식사를 내가 한 공기가 적당한데 거기서 탈이 날 때는 한두 숟갈 더 먹으면 과식으로 체기가 나타나고 내가 한두 숟갈 덜 먹으면 또 뭔가 부족한 허기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과해도 문제, 부족해도 문제로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풍이나 안면마비의 전조 증상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안검이 떨리는 경련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풍의 원인을 찾아서 치료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심각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통 일반적으로 눈 건강과 눈 떨림 완화를 위해서 도움되는 한방차 그리고 한방지압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두 가지로 설명을 저는 항상 두 가지로 하는데요. 모든 이치가 음량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체력이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내가 눈을 많이 사용하거나 스마트폰을 많이 보거나 일이 힘들거나 이런 경우에는 근육으로 피가 제대로 못 가게 되겠죠. 가도 충분히 필요한 만큼 가야 되는데 적게 가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당귀와 청궁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분노를 표출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표현을 잘하는데, 마트 갔는데 아이가 필요한 게 있는데 엄마가 안 사준다. 그러면 누워서 막 울고 소리치고 이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그게 최선입니다. 그렇지만 성인은 표출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분노 표출이 자주 되는 경우에 이 안검이 떨리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향부자와 천궁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더불어서 눈 건강을 예방하고 또 눈 떨림을 예방하기 위해서 도움되는 평소 일상생활 습관이 있을까요? 이제 눈 떨림에서 제가 이제 눈 건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의학인문에 이제 눈 건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눈을 감고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저도 그렇고 어제도 잠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제가 필요한 거 좀 보고 자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필요한 것은 눈을 들 수 있으면 좀 감아주고, 눈을 감았다가 떴다 감았다가 떴다 그래야 이 눈 안쪽에 기름막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눈을 감아줄수록 좋고, TV나 스마트폰을 눈을 떨리고 좀 눈이 피곤하다 그러면 눈을 감고 그때는 이제 음악으로 듣는다든지, 요즘 보면은 이제 유튜브에서 또 좋은 책을 읽어주는 게 있으니까 그때는 귀를 잠깐 사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분노와 짜증 대신, 그래서 제가 진찰하다가 보면은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다 스트레스도 반, 즐거운 일도 일상생활에 또 반이 있겠죠. 조금 다소가 좀 있을 뿐이겠죠. 그런데 어떤 분은 삶이 스트레스라고 하고 어떤 분은 그냥 뭐 살만하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이야기 속에는 어떤 분은 이제 부정적으로 보고 그냥 삶이 다 그런 거죠. 이런 분은 좀 긍정적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뭐 그건 내 마음에 생각하기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걸 예전에 이제 논어에서는 인이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는 게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머리를 요즘 현대인들은 많이 쓰기 때문에요. 몸을 좀 쓰는 운동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항상 제가 그래서 운동도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그래서 평소에 몸이 약하고 추위를 많이 타시고 좀 말라 있는 분이다 이런 분이면 유산소 운동보다 근력 운동을 해주시면 되고, 내가 좀 과체중이다 이런 경우에는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땀을 좀 빼주면 오히려 눈 건강이라든지 눈 떨림의 증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방송 함께 하시면서도 눈을 잠깐 감고 눈을 촉촉하게 해주면 눈의 건강에 보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함께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건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서울 02823-20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원음방송TV 카카오톡 채널로도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 궁금증도 쌓고 또 건강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에서는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박사님께서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서울 02823-2000번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고요.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나이, 그리고 현재 불편한 곳 말씀해 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건강 고민 가진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이세요? 아니요, 저는 MC입니다. 네, 조금 있다가 박사님과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예. 먼저 원활한 상담을 위해서 올해 본인 상담을 위한 연세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예, 38년생 86이에요. 아, 네, 그러시군요. 그리고 상담을 위해서 키는 어느 정도 되실까요? 예? 키가 몇 센티미터 정도 되실까요? 아유, 그걸 모르겠네요. 앉아봐. 아, 그러면 보통 여자분들 키다 아니면 예, 예. 네, 보통 그냥. 보통 여자분들 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예, 예. 혹시 그러면 몸무게는 재보신 적 있으실까요? 그 60, 네, 60kg 정도. 그러면 그렇게 상담을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예, 예. 네, 평소에 어떤 부분이 궁금하셨는지 지금 바로 박사님 만나서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고맙네요.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어머님 불편하신데 다 말씀해 주세요. 예. 네, 제가요. 예, 그런 게, 젊어서 41 때부터 이렇게 아팠어요. 네, 근데 제가 혈압약 당뇨약을 먹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네, 그리고 지금은 그런 게 한 3년 전부터 이렇게 머리가 어지러. 예, 근데 너무 어지러요. 예, 그냥 눈은 좋게 나선지 인나다만 막 뱅뱅 돌아요, 이게 어지가. 예. 어지러. 그리고 밥을 수제 못 먹어요. 아, 예, 소화가 잘 안 되고 식사를 잘 네. 못 하신다고요? 네. 예, 이렇게 위를 만지면 예, 좀 아파, 위가. 예, 그래서 이 장, 외약적이, 네, 이 장까지. 예, 이게 누르면 손을 누르면 안 자요. 네. 진짜 먹들 모든 게 죽겠어요, 그냥. 예. 현재 그러면 어머님 이제 혈압약하고 당뇨약만 복용하시고 다른 또 약 복용하시는 거 있으세요? 그전에 뭐 식용과 약 같은 거 먹다 그냥 떼어버렸어요. 네. 안 먹고 그 두 가지만 먹고 있어요, 지금. 예, 현재 그러면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신 게 얼마나 네. 되셨어요? 그런 게 이제 한 2년 넘었어요. 예. 그러면 그 위장 이 검사 해 보셨어요? 근데 한 번은 긁어갖고 예. 내가 그냥 죽어버리는 게요. 예. 눈 떠본 게 S병이더만, S병은. 네네. 근데 해필 이제 그날이 일요일 날인데 검사를 다 해봤는 게요. 네네. 그랬는데 왜 그냥 게 원장이 안 나와서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현재는 무슨 죽겠는 것이 마당은 이 아파트인데 마당을 못 내려가요, 어디서. 예, 지금 그게 이제 기립성 현운이라고 해서 지금 식사를 못 하신 지 2년이나 되셨잖아요. 예, 그 왜 죽 사다 먹는 거 죽이 있잖아요. 네네. 그걸 4번 먹어, 4번. 예. 그렇게 딱 크게 한 3숟갈. 네. 안 죽으려고 아직 그거 예. 그렇게 먹고 사네요. 그것도 낮에는 수제 굶고 네. 아침 저녁 먹는데 그거 갖고 양도 안 차고 안 죽으려고 먹고 있네요. 예. 화장실 대변은 잘 보십니까? 그런 게 대변을 봐도요. 예. 안 먹는 것이 없으니까 쬐게 나와요. 네. 예.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혹시 적으실 수 있겠어요? 찬찬히 불러시면. 그러면 어머님 현재 방송이니까 제가 조금 제 속도로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어머님한테 전화해서 다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냥 일단 듣고만 계세요, 어머님. 예. 지금 현재 어머님의 경우에는 연세가 이제 86세고 식사를 못 하신 지가 지금 2년이 되셨고 또 어머님이 이제 쓰러져서 이제 병원에 쓰러진 줄 몰랐는데 이제 일어나 보니까 이제 병원이고 또 누워 있을 때는 괜찮은데 누워 있다 앉으려고 하면 어지럽다고 하는데 앉으려고 한다는 것은 이게 기립성 어지럼증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한방에서 말하는 기허현훈입니다. 예, 기운이 부족해서 어지럼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연세가 이제 86세니까 당연히 원기가 떨어지고
또 하나 현재 이제 86세다 보니까 비위기도 같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능력도 떨어지고, 예, 소장에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힘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음식 생각이 잘 안 나기 때문에, 예, 비위를 보강을 해서 음식 맛을 당기게 해줘야 되고, 두 번째는, 예, 장에서, 소장에서 소화시킨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를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중요시 여기는 게 이제 심장입니다. 60세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심장기가, 예, 나이가 들수록, 예, 약해지게 되는 거죠. 관리를 해도. 예, 그래서 영양분이 있어도 심장에서, 예, 펌핑 능력에 의해서 뇌 쪽으로, 손, 다리 쪽으로 다시 위와 장 쪽으로 피를 보내줘야 되는데, 이 힘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위장약만 써서는 안 되고, 위약, 예, 소화기, 비위약, 장약, 예, 그 다음에 심장약, 세 가지 관점에서 불러드리겠습니다. 먼저 황기 넣으시고, 백출, 예, 황정, 감초, 여기에다가 대추 넣으시고, 이렇게 해서 물을 1500cc 넣으세요. 그래서 음식이 잘 안 당기기 때문에, 예, 한 40분 정도 끓여서 80cc 정도만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뭐 한 번에 뭐 80cc를 다 드시는 게 아니라, 오전 중에 80cc를 한 모금씩 해서 되는 대로 조금씩 다 섭취하고, 오후 한 4시쯤 해서 다시 80cc 만들어서 저녁 식사하기 전까지 이렇게 조금 만들어서 섭취를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보세요? 예. 예, 어머님, 이제 저희가 다시 전화해서 한방차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예. 예, 가까운 한의원에 가서 지금 배를 만지면 배가 차가우실 거예요. 차요, 차. 예, 배도 아프시다고 했잖아요. 예. 예, 이제 그 부분이 이게 이제 운동이 안 되고 몸이 차가우니까 장이 이제 뭉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그 가까운 한의원에 가서 지금 침 치료하고 뜸 치료를 좀 계속 받으세요. 한방차 드시면서요. 고맙네요.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에서는 본인 상담부터 가족 상담까지 모두 가능하니까요. 전화 서울 02823-2000번 혹은 SNS로 언제든지 참여해 주세요. 잠시 후에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고 먹으면 더 도움되는 식재료를 살펴보는 슬기로운 건강 밥상입니다. 오늘 살펴볼 식재료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건강 식재료로 봄철 찾아오는 불청객, 춘곤증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박사님, 브로콜리가 춘곤증에 어떤 도움을 줄까요? 예, 일단 녹황색 채소잖아요. 예, 그래서 봄엔 한의학의 이제 음양오액의 이제 황제내경에서 봄에는 푸른색으로 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별로 봤을 때 푸른색은, 예, 식곤증을 치료하고 간장과 담낭의 기를 보강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브로콜리에는 비타민 A라든지 B1이라든지 C가 충분하기 때문에요. 피로 회복을 도와서 우리 근육이나 우리 몸에 생긴 이제 젖산을, 예, 해독하는 젖산을, 예, 풀어주는 효능이 있고, 이로 인해서 피로 회복을 풀어주면서 이제 원기를 보충하는 기능에 의해서 봄이 되면 나른하니 졸립고 무기력할 때 이 브로콜리를 자주 섭취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이 브로콜리가 면역력을 높여주고 암 예방에도 도움이 돼서 슈퍼푸드라고 유명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이제 그래서 이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미국의 암 학회에서는
암 예방을 위해서 브로콜리를 자주 섭취해 주시는 게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브로콜리에는 많은 양의 이소티오시안산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요. 체내에 이제 산화 스트레스를 이제 감소시켜 주고 또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보호하는데요. 우리 옛날 생물 시간에 미토콘드리아 그냥 우리 몸에 에너지를 생기게 해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봄에 새싹이 올라올 때는 어떤 색입니까? 우리가 파릇파릇 새싹이 올라온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새싹이라는 것은 예, 겨울에 감추어져 있다가 땅을 뚫고 올라오는 힘이 아주 왕성하기 때문에요. 이 원기를 회복을 시켜주고 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강화를 시켜줍니다. 또 체내에 쌓인 독소를 이제 제거함으로써 암을 유발하는 물질을 이제 중화시켜주고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제 대장암이라든지 위암이라든지 이제 여성분들의 유방암, 남성분들의 이제 전립선 암 등이라든지 기타 암의 이제 발병 위험을 크게 낮추어 준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나이가 40, 50으로 이렇게 넘어갈수록 이 브로콜리를 자주 섭취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뿐만 아니고 브로콜리가 눈과 뼈의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 브로콜리에는 비타민 K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요. 이 브로콜리가 뼈의 이제 골밀도를 튼튼하게 해주고 골다공증의 예방에도 아주 뛰어납니다. 이 비타민 K는 칼슘이 이제 체위로 빠져나가는 것을 예방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슘을 잘 섭취하고 우유를 많이 섭취를 해도 비타민 K를 같이 들어가지 않으면 칼슘이 대변으로 해서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요. 이 브로콜리를 꼭 같이 섭취해 주시는 게 좋고 특히 이제 골다공증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제 뼈가 약하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겠고 두 번째는 루테인이나 이제 지아잔틴의 성분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요. 시력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야맹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마지막으로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 C 성분이 충분하기 때문에요. 황반 변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눈 건강에 아주 도움이 되는 식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눈에 좋다는 건 당근만 알았는데 브로콜리도 참 많이 챙겨 먹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브로콜리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브로콜리를 건강하게 이제 섭취해야 될 때 주의해야 될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브로콜리를 섭취할 때 특히 이제 많이 먹는 경우에 이제 갑상선의 이제 기능을 떨어뜨리는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이제 갑상선 기능에 대한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꼭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을 해서 적절하게 섭취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 특히 이제 다량의 섬유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과식하는 경우에는 배가 우리 부글부글 끓는다든지 가스가 나온다든지 소화불량 증상이 있기 때문에 이 브로콜리를 먹으면서 자신의 대변의 상태나 속의 상태를 살펴서 이제 섭취를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은 브로콜리 섭취에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이걸 보통은 생것으로 드시기보다는 좀 이렇게 데쳐서 어디에 찍어 먹곤 하더라고요. 어떻게 섭취를 하면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생으로 드시는 게 영양분은 살아있는 대로 충분히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약간 비릿하고 좀 느끼한 냄새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제 위장 기능이 약하고 대부분 이제 병이 있고 노화가 될 때는 노화가 되면서 위장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살짝 데쳐서 이제 기름, 오일에 이제 찍어 먹어도 되고 특히 이제 기름에 데쳐서 이렇게 흡수하는 게 좋은데 비타민 A가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비타민 A를 또 제대로 흡수를 내 몸으로 하기 위해서는 오일이나 기름으로 살짝 해서 데쳐서 섭취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슬기로운 건강밥상에서는 브로콜리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브로콜리로 건강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궁금한 식재료나 자신의 체질에 도움되는 식재료를 알고 싶다면 원음방송TV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해주세요. 잠시 후에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건강상담소가 이어집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에서는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박사님께서 직접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02823-2000번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 주시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머님 오늘 본인 상담이실까요? 네, 상담 받으실 분의 연세를 먼저 여쭙겠습니다. 나이 어떻게 되실까요? 저 69세입니다. 네, 그리고 키와 몸무게도 함께 여쭙겠습니다. 157, 네, 40kg. 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서 박사님 함께 듣고 계시거든요. 네, 평소에 어떤 부분이 궁금하셨는지 지금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어머님. 저가 심장에 사구체가 예, 고장이 났다고 오그라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빈혈 같은 거를 못 만들어서 흡수를 못해서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고, 예, 그리고 그거를 주사를 다 맞고 있고요. 예, 이번에 건강검진에서 골다공증이 나와서 예, 주사를 맞으려고 가서 그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이 그 심장내과에 가서 알아보라고 예, 하셔서 갔더니 맞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그런 거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예, 이제 지금 그 콩팥에서 이제 에스트로겐 콩팥에서 이 뼈하고 연결되어 있는 호르몬을 주관하는 게 콩팥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 그 주사를 맞지 말라고 했으면 그 신장내과 선생님 말에 따르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신장내과에서 주사만 맞고 있습니까? 또 다른 뭐 혈압약이나 당뇨약 복용하시는 거 있으세요? 혈압약하고요. 예.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어요. 네. 수술 받으신 그리고 주사. 적은요? 수술은 아주 어렸을 적에 맹장 수술 받은 적이 있고요. 예. 그 질환은 애들 때 결핵을 앓았던 기억이 있어요. 네. 지금 몸무게가 40kg신데 그 예전부터 이 정도 몸무게셨나요? 제일 많이 나갔을 때가 아마 49kg? 예. 그리고 거의 45kg에서 있었어요. 아, 지금 현재는 40kg라고 해서요. 40kg가 왜 됐냐면 제가 자꾸 누워있고만 싶어서 예. 그 일을 다녔어요. 그 농사하는 일에 예. 매일 가서 일을 했는데 땀을 많이 흘리고 일을 하니까 살이 쏙 빠지더라고요. 네네. 겨울에는 일이 없는데 여름에는 그렇게 일을 했어요. 봄서부터 예. 한 10월까지. 네. 그러니까 날마다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고 오전만. 네. 그랬더니 살이 쏙 빠져가지고. 그래도 그러면 작년부터 몸무게가 이렇게 많이 빠지신 거예요? 아니 제가 일한 게 한 7, 8년 되거든요. 네. 8년 정도 됐는데 그때만 해도 뭐 이렇게 40kg까지는 안 나갔는데 계속 일하다 보니까 살이 쏙 빠져가지고 예. 그렇게 됐어요. 아, 근데 살이 놀아도 안 찌네요. 예, 요즘도 일은 하시고 계십니까? 요새는 이제 자주는 안 나가지만 일주일에 한 세 번 정도는 나가요. 네. 지금 콩팥 사구체가 이제 이렇게 위축되었다는 건데 어느 쪽 사구체라고 혹시 설명은 들었습니까? 양쪽 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화장실 대변은 잘 보십니까? 네, 예, 소변은요? 잘 봐요. 네. 지금 이제 그 사구체가 위축이 되어 있다는 것은 지금 그 몸무게와도 관련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원래 몸무게가 거의 예전에 45 정도 나가셨고 몸무게가 살이 잘 안 찌시는 분이잖아요.
예, 그런데 아마 일하고 땀 흘리고 그러면서 몸에 한방에서 볼 때는 이제 노곤상인 거예요. 내 체력보다 좀 과하게 이제 일을 하게 되면서 이제 사구체도 좀 무리가 왔던 것 같고, 예, 사구체가 이제 무리가 오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뼈도 약해지고 음식을 아니, 먹어도 근데요. 여보세요. 사구체가 고장난 후에 일을 시작했어요. 아, 고장나기 자꾸 힘이 들어갖고 자꾸 눕고 싶고 자꾸 누워서 예, 자꾸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예, 예. 좀 움직이면 낫지 않을까 싶어서 거 가서 일을 했어요. 그랬는데 괜찮아지더라고요. 네네. 활동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조금 좋아졌는데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과하게 된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그 동의보감 그 기문에서도 그렇고 의학인문의 기문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기운 없다고 너무 누워 있으면 오히려 기운이 더 빠지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개선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좀 좋아졌는데 그게 이제 땀을 흘리고 예, 그러면서 어머님 체력보다 좀 과하게 소진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 예, 황기, 환기, 예, 숙지황, 숙지황, 예, 황정, 황정이요? 예, 황정이 황정. 둥글레입니다. 아, 네네네. 네네. 거기까지 각 5g 하시고요. 예. 예, 그 다음에 대추 1개. 대충 하나요? 네, 네네. 네. 지금 소변 보는 데는 지장이 없나요? 네. 네. 사구체가 이렇게 위축되었다고만 하고 지금 사구체 기능은 몇 프로 정도 남아 있다고 했습니까? 그거는 얘기 안 하고요. 그냥 그 지수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예, 무슨, 뭐라 그랬는데 잊어버렸네. 예. 그 2.8 정도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무슨 아, 뭐 음식 특별히 가리라고는 말씀 들었습니까? 음식은 다 많이 먹지 말라고 다 그래요. 시금치도 먹지 말라고 그러고 예. 내가 그 영양제 같은 거 먹는다 그랬더니 그런 것도 못 먹게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이 한방차를 그 하루에 한 번만 드세요. 한 번만요. 예, 네. 하루에 한 번. 지금 그 양을 그 물을 1800cc 넣으시고요. 1800cc. 예, 그 다음에 한 30분 끓여서 100cc 만드세요. 네. 예, 100cc 만들어서 그것을 아침에 식사하고 1시간 있다가 한 50cc만 드시고요. 네. 예, 그 다음에 50cc 남은 것은 오후 3시나 4시쯤 한번 드세요. 네. 네, 그래서 그 차요법을 15일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따뜻한 한방차로 건강에 도움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신장질환, 사구체가 위축되는 사구체 신우염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박사님, 사구체 신우염이라는 말이 좀 생소하기도 한데 어떤 질환일까요? 예, 우리가 이제 관절염처럼 염증이 있는데 사구체는 우리 몸에 이제 피를 걸러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피에서 이제 영양분은 받아들이고 불필요한 찌꺼기는 소변을 통해서 내보내게 되는데 사구체가 이제 위축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기능도 떨어지면서 그 안에 이제 염증도 같이 나타나게 되는 건데요. 현재 뭐 소변을 보는데 크게 문제는 없게 되는데 몸무게가 증가가 안 되고 이 경우에는 이제 사구체가 원래 나쁜 게 아니라 과로하게 되면서 아까 기력이 없는데 좀 일어나서 일을 하니까 좀 도움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나는 기운이 좀 난 것 같은데 그게 과로가 되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항상
그 적정의 몸무게를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60, 50 넘어갔는데 몸무게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증가해도 안 되고, 내가 그 일을 했는데, 운동을 했는데, 지금 어머님처럼 내가 기력이 없어서 뭔가를 했는데 뭐 몸은 좋아진 것 같은데 몸무게가 자꾸 빠진다. 이런 경우에는 바로 이제 전문가의 선생님의 진단을 받고 그 일을 하는 거가 적정한지, 그 일보다 일을 조금 줄이셔야 되는지 이거를 확인을 해서 진료를 받아서 치료를 하는 게 필요하고, 사구체는 우리 몸에 불필요한 혈관의 독소를 내보내고 혈액을 이제 정화시키고, 한방에서는 이제 선천지 근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뼈와 관계된 호르몬을, 뼈를 만들어주는 또 피를 만들어주는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피를 생성해주는 힘도 떨어지고 또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힘도 떨어지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있다, 뭐 빈혈 증상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콩팥에 대한 기능도 같이 보는데, 동의보감이라든지 황제내경의 한의학의 경전인 황제내경에서는 콩팥이 상하는 원인이 내 체력보다 무거운 것을 많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근력 운동 하는 데서 내 체력보다 너무 무거운 것을 많이 들거나, 그렇지 않으면 내 체력보다 과하게 썼을 때도 이 콩팥이나 방광이 약하다고 적고 있기 때문에, 내 체력에 비해서 일하는 상황을, 뭐 건강을 위해서 일을 할 때는 내 체력에 대한 것, 특히 콩팥과 방광에 대한 것도 같이 살펴서 건강관리 또 일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한방에서는 우리 사연자분과 같은 신우염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나요? 원래는 이제 좌측 콩팥하고 우측 콩팥하고 개념을 좀 다르게 보게 되는데요. 좌측 콩팥은 이제 음기를 보충을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콩팥은 양기를 보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콩팥에 이제 음기를 보충을 해주는 게 있고, 콩팥에 양기를 보충을 해주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콩팥에 음기가 부족할 때는 지금 어머님처럼 콩팥이 이제 위축이 되게 되는 거고, 콩팥의 기능도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밭대로 이제 콩팥이 이제 비대되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콩팥에 이제 양기가 떨어지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같이 이제 소변의 상태를 살피고, 병원에서 이제 콩팥 검사를 했는데 수치에 따라서 그 환자의 이제 체질에 따라서 좌측 음기냐 양기냐, 또 하나는 이 콩팥의 기능이 약해졌을 때는 비위 기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원칙이 토국수 관계인데요. 음식을 너무 배부르게 먹게 되면 콩팥이나 방광의 힘이 떨어지게 됩니다. 콩팥의 방광의 힘이 떨어진다는 것은 음식물을 많이 먹을 때 영양분도 많이 생성이 되지만, 음식물을 먹는 과정에서 찌꺼기나 활성산소나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같이 나오게 되는데, 이 경우에 다시 콩팥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께서 불필요한 약이나 또는 음식도 너무 많이 먹지 않는 게 좋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 위장관의 상태를 잘 살펴야 됩니다. 내가 음식물을 먹었는데 그냥 적절하다 그러면 거기까지만 섭취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음식물을 드시면서 먹는데 배부르다, 그러면 음식물이 들어가서 위장관 안에 들어가서 부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음식물을 드시면서 배부를 때는 과식이기 때문에 콩팥이 약한 분들은 음식의 양을 이제 꼭 조절을 해주는 습관을 들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방금 도움되는 한방차로 황기, 숙지황, 황정대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도움을 주는 약재인지 궁금합니다. 이제 숙지황은 원래 콩팥의 기능을 보충을 해주는 거고, 혈액을 조금 더 맑게 해주고 깨끗하게 해주고, 황기는 지금 일을 과하게 하면서 노건상으로 온 거기 때문에 황기를 이제 해준 거고, 또 하나 이제 대추를 같이 넣어준 것은, 대추는 혈액을 순환을 잘 돕게 합니다. 그러면서 심장 기능을 보충을 해줘서 이 콩팥도 스스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요, 심장에서 콩팥으로 보내는 혈관의 압력에 의해서 콩팥이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심장의 기능을 같이 보충해주는 차요법을 한방차요법으로 같이 넣어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오늘의 사연 만나보았는데요. 앞으로도 방송 함께 하시면서 건강 궁금증이 있거나 아픈 곳 있으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서울 02823-2000번으로 참여해 주세요. 저희는 계속해서 SNS로 올라온 건강 고민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직장 남성입니다. 평소 속쓰림과 신물 오름 증상이 반복되어 음식을 먹을 때마다 조심스러워집니다. 식도염이라고는 하는데 약 먹어도 반복되고 스트레스 받는 날이면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식도염에 도움되는 한방차와 평소 관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질문해 주셨어요. 박사님, 속쓰림과 신물 오름이 전형적인 식도염 증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식도염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분이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과식하고 아이고. 그다음에 스트레스. 이 두 가지는 네. 당연히 원인이 되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하부에 이제 식도 괄약근이 위장관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위장과 하부 식도 괄약근이 약한 경우에 이제 위산이 이제 식도로 역류하면서 역류성 식도염이 오고 마지막으로 변비입니다. 대변의 찌꺼기는 대장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변이 나가지 않게 되면 복압이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역으로 역류하면서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있기 때문에 과식이나 스트레스는 본인이 확인한 거고 그래서 과식은 적게 하시면 되고 스트레스는 이제 살면서 안 받을 수 없잖아요. 그때는 이제 내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변비가 있는지 하부식도 괄약근이 있는지는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한방에서 식도염 증상 어떻게 치료하고 있나요? 식도염의 원인은 크게 네 가지라고 했잖아요. 과식, 스트레스. 과식은 음식을 좀 적게 먹는 게 필요한데 특히 저녁 식사를 약간 배부르지 않게 섭취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 이제 스트레스는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좀 풀어가면서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하나 하시면 되고 또 하나 이제 스트레스로 인해서 역류성 식도염이 오는데 이 경우 이제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는 한의원에서 이 스트레스로 발생하는 역류성 식도염을 심조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치료를 하시면 되고 세 번째는 하부식도 괄약근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하부식도 괄약근이라는 것은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체적으로 나이가 드시면서 근력이 없으면서 체력이 떨어진 경우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식도 괄약근이 약한 경우에는 근력 운동을 조금씩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우선 근력 운동을 심하게 할 필요 없고요. 집에서 가깝게 할 수 있는 게 500짜리 생수통 들고 손을 팔꿈치를 올렸다 내렸다 해도 되고 무릎을 앉아서 구부렸다 폈다 구부렸다 폈다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은 이 상황으로만 해줘도 조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변비인데요. 이 변비가 오는 원인은 일단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 장 자체가 차가워져서 운동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운동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배 합백을 하고 따뜻하게 하는 침 치료나 이제 약물 치료를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변비가 생기는 경우에는 이제 장에 열이 많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음식을 먹어도 항상 음식 맛이 달아서 음식을 좀 자주 잘 먹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열이 좀 위와 장에 많으신 분들은 음식물을 먹어도 수분을 많이 섭취해도 장에서 수분 흡수를 너무 많이 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변이 딱딱해지면서 변이 안 나가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열을 꺼주는 치료를 해서 변을 시원하게 나가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역류성 식도염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식도염은 또 무엇보다 평소 생활 관리가 참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생활 속 관리법 그리고 생활에서 마실 수 있는 한방차 소개 부탁드립니다. 일단 먼저 한방차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위를 타는 이제 음체질이다 이런 경우에는 백출과 진피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더위를 타는 양체질이다 이런 경우에는 갈근과 승마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활요법에서는 담배라든지 이제 술이라든지 과식을 하는 경우에는
하부에 이제 식도 괄약근이 약해지기 때문에 과식이라든지 카페인이라든지 담배, 술을 조금 줄이시는 게 필요하겠고, 두 번째는 위치입니다. 식도염을 앓고 있는 경우에 식도는 이게 거꾸로 위치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요. 평소에 이제 위치를 변경을 한다든지, 또 하나는 이제 식사를 하고 바로 이제 눕거나 또는 엎드려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보거나 이런 행위 자체를 위에 이제 식도가 역류할 수 있는 위치를 조금 상부가 식도 가슴 쪽이 항상 위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밑으로 내려가는 위치를 좀 교정을 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교정을 하는 경우에 식도염을 개선하고 또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식도염은 참 평소에 관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자분도 관리와 따뜻한 한방차로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SNS로 올라온 건강 고민 상담 살펴봤는데요.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끝으로 박사님의 건강 제안을 함께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소개해 주실 건강 제안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 의학 입문에 나오는 건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누워서 말을 많이 하지 말자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어서 누워서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전화 통화를 하다가 보면 뭐 30분, 1시간도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특히 뭐 젊은 분들이야 에너지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내가 좀 기력이 없다. 뭔가 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의 질병을 앓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말을 할 때는 전화 통화를 할 때는 반드시 앉아서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장육부 이 소리를 내는 것을 의학입문이나 동의보감에서는 종으로 빗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야지 누워 있으면 종을 소리를 내기가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체도 말을 할 때는 항상 앉아서 또 서서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고 또 말을 이렇게 누워서 많이 하는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운이 있고 없고를 이렇게 진맥하면서 확인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말을 많이 하면 기운이 빠져서 집에 와서 아무 말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워서 말을 하거나 전화 통화를 하거나 소리를 크게 내는 경우에는 내 몸에 그 기운 자체가 아주 많이 상한다고 적고 있기 때문에 항상 바른 자세로 앉아서 통화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오장육부가 종과 같다는 말이 참 재밌습니다. 누워서 말을 적게 해야 체내의 원기를 지킬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누워서 스마트폰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런 행동도 눈과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요.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스마트폰 사용도 조심해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여러분께 많은 도움 되었기를 바라며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